확산세는 이어져 도내 7개 시군에서 오늘 23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속초 지역에서 강원 북부교도소와 속초의료원을 고리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인근 지자체들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거리두기 단계가 모든 시군에서 2단계로 적용됩니다. 스키장은 연말연시 강화된 방역대책에서 풀려 재개장했지만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맞춰 강원지방경찰청이 강원경찰청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오는 4월부터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춘천과 원주, 평창, 철원, 동해, 고성, 양양 등 7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3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원주에서는 교회 관련 접촉자를 포함해 8명이, 평창에서는 용인교회 신도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동해와 고성, 양양에서도 각각 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52명으로 늘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영동 지역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 지역은 강원 북부교도소와 속초의료원을 고리로 한 감염 사례가 이어져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 연휴를 포함해 나흘 동안 동해 18명, 속초 15명, 강릉 8명 등 영동 지역에서는 5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발생이 다소 잠잠했던 고성과 양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동해에서는 19일째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 북부권에서는 속초시가 위험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강원 북부 교도소로 온 재수자들 가운데 벌써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교도소 직원들과 면회객들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았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속초 의료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속초 의료원에서는 지난달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입원 환자와 퇴원자 등 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속초의료원 관련해서 쪽에 많이 발생돼가지고 지금 계속 상황 지금 접수 받고 있고 해당 시군에서 연락 중에 있어요. 아직 파악 중에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뭐 지금 정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이처럼 속초시의 코로나19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인근 지역인 고성군과 양양군, 인제군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1.5단계로 유지해 있었는데 속초, 인제, 양양 같은 경우도 2단계로 다 상향을 하고 특히 속초 같은 경우는 최근 확진자가 굉장히 급증해가지고 우리 군도 추가 발생 소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동해안 지자체들이 새해 해맞이객들을 봉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지만 지역사회 감염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코로나19 감염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거리두기가 중요한데 그동안 들쑥날쑥이라 지적받았던 강원도 내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가 모두 2단계로 통일됐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춘천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166번과 167번 환자. 이들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와의 접촉을 통해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도내의 많은 확진 환자들이 직장 내 감염이나 친척 등 가족들과 모임을 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감염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모임 금지 등 거리두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원도 내 모든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일부터 2단계로 통일됐습니다. 그동안 인제와 양구, 화천, 고성과 양양 지역은 1.5단계, 동해시는 2.5단계, 나머지 12곳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였습니다. 들쑥날쑥한 거리두기 단계 차이 때문에 사적 모임을 단계가 낮은 인근 지역에서 하는 등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특정 시군에 그냥 1.5단계 유지하게 되면 뭐 풍선 효과도 있고 방역에 또 동조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 일괄적으로 2단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유흥주점과 단람주점 등 유흥시설의 운영이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도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영화관과 도서관, 체육관 등을 아예 폐쇄하는 등 2단계 이상의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앞으로 2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도 있지만 벌써 여러 번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됐다며
피로감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로 이어지는 기간 문을 닫았던 스키장들이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스키장 영업이 제한적으로 이뤄진 데다 스키어도 많이 찾지 않아 스키장과 인근 상가는 매우 한산했습니다. 조규한 기자입니다. 하얀 슬로프를 내려오는 스키어들이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리프트와 곤돌라를 타는 스키어들도 몇 안 됩니다. 이 스키장은 정부의 제한 영업 지침에 따라 전체 18개 슬로프 중에 6개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스키장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 수준인 한 6,400여 명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개장 첫날 이곳을 찾은 스키어는 760여 명, 수용 가능 인원의 10%를 조금 넘습니다. 잠시 영업을 중단한 열흘 동안엔 시즌권 구매자의 15% 정도인 1,400여 명이 시즌권을 취소해 손해가 큽니다. 스키장과 함께 이 같은 눈썰 매장들도 다시 문을 열었지만 타는 손님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다 보니 인근 상가 거리는 썰렁하고 문을 다시 연 장비 대여점들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아예 문을 열지 않은 대여점들도 눈에 띕니다. 한철 장사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영업을 재개한 상인들도 임대료라도 건질 수 있을지 걱정은 여전합니다. 사실 매장 앞에 차도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와야 되는데 사실 오늘 재개장을 재오픈을 하고 난 뒤에 거의 도로가 아무도 없고 이렇게 계속 앉아서 쉬고 있는. 여기에다 강원랜드 카지노마저 지난달 8일부터 28일째 제한 영업조차 못하고 있어 지역 상인들의 속은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접경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연달아 영월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발견 지점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인근 시군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영월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감염된 걸로 의심되는 멧돼지 폐사체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처음으로 사체가 발견됐던 주천면 신일리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4.6km 떨어진 무릉도원면 무릉리입니다. 무릉도원면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이 멧돼지는 물을 마시기 위해 도랑을 따라 내려오다가 숨진 걸로 추정되고 이미 한 달 이상 지난 걸로 보입니다. 이 겨울철이라 가지고 일단은 그 야생 멧돼지들이 산에서 먹을 게 없으면은 이 마을 인근이나 이런 그 물이 나는 이런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먹이 찾다가 방역 당국은 멧돼지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사를 긴급 의뢰했습니다. 결과를 봐야겠지만 앞서 발견된 7구의 폐사체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새로 멧돼지가 발견된 무릉리 일대 산에는 살아있는 멧돼지 무리의 흔적이 다수 발견되면서 수색도 강화됐습니다. 어느 때쯤 갔나, 며칠 정도 됐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단 보면서 어느 쪽으로 이동 경로를 이제 확인하고 그 발작을 따라서 추적해서 올라가는 거죠. 문제는 평창 등 중부 산지에서도 여지껏 발견되지 않았던 ASF 감염 멧돼지 사체가 갑작스럽게 남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영월 ASF 감염 발견 지역은 도내에서 직전에 사체가 발견됐던 곳으로부터 무려 8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부 산지에서 확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개체 간 감염은 확률이 낮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광역 수렵장을 통한 전파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전에 나온 사체들이 숨진 시점은 그보다 전입니다. 이 때문에 감염 지역에 출입했던 차량이나 사람에 의해 옮겨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입니다. 강릉, 양양, 횡성, 홍천, 평창 광역수렵장 지역의 포획 개체도 전수 양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지금까지 확진 개체가 나온 주천면과 무릉도원면은 원주와 횡성, 평창과 접해 있고 아래로는 제천이나 충주와도 맞닿아 있어 타 지역으로 순식간에 전파될 수 있는 상황. 1년 넘게 방어해온 저지선이 뚫릴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강원지방경찰청이 강원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는데 강원경찰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도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지방이라는 두 글자를 떼어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30년 만에 바뀐 명칭입니다. 행정기관에 붙은 지방이라는 용어는 국가 사무를 분담하는 기관이라는 뜻. 강원경찰청이 이제는 경찰청 본청보다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올림픽의 안전을 책임지는 활동을 하면서 이미 훈련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보다 모험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서 이번 자치경찰제의 의미는 지방자치 강화와 경찰 권력 분산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사정과 밀접한 교통이나 지구대나 파출소 등 생활 안전 분야, 학교와 여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여성 청소년 분야는 자치경찰이 맡습니다. 예를 들어 회전교차로 하나를 설치하려면 경찰청과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자치경찰을 통해 검토부터 예산 투입까지 더 간편해집니다. 강원도 맞춤형 치안 정책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치매노인 실종이나 자살 위험 신고 등 사건 처리와 동시에 자치단체의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대신 수사나 형사, 안보 수사 등 분야는 국가수사본부가 맡아 전국을 관할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됐는데 이처럼 비대해진 경찰권 분산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이번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겁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은 강원도 소속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위원회는 도지사와 도의회, 도교육감, 경찰이 추천한 7명으로 구성돼 각 지역과 학교 등 도민의 요구를 모아 자치경찰을 지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정치적 입김이 경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방의 토호들의 그 입김이 경찰이 어떤 법 집행을 하는데 입김이 많이 들어갈 소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죠. 자치경찰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지역 치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자치경찰을 위해서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도민들의 꾸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방학을 위해 생활꾸러미를 제작해 안내합니다. 생활꾸러미는 교사와 초등학생, 중고생용으로 나눠 제작됐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학생 도박 예방, 비만 예방, 금연 교육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주로 생활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집콕 댄스를 제작해 강원도 교육청 유튜브 학기호 채널에서 제공합니다. 사로징어와 대구 등 14개 어종의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적용됩니다. 대구의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강화됐고 금어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통일됐습니다. 일명 총알오징어라 불리는 어린 사로징어는 금지체장이 12cm에서 15cm로 확대됐습니다. 또 대문어의 금지체장은 600g으로 늘었고 참문어는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잡을 수 없습니다. 새로 바뀐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해 업무 첫날인 오늘 각 기관 시무식이 코로나19로 대부분 취소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최문순 도지사와 이호근 도청 노조위원장이 청내 라디오 방송의 일일 DJ로 나서 새해 메시지와 직원 사연 등을 소개했습니다. 대부분 시군과 기관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무식을 취소하거나 축소 진행했습니다. 속초시 산불 대응센터가 준공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속초시는 모두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학동 바람꽃교 인근에 진화차량 차고와 장비 보관 창고, 진화대원 대기실 등을 갖춘 산불 진화센터를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속초시는 진화용 차량 6대를 포함해 모두 10대의 산불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35명과 산불 감시원 100명이 계절에 따라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취약계층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희망세탁소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희망세탁소 서비스는 65세 이상 농촌지역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대형 세탁물을 수거해 세탁과 건조를 마치면 각 가정으로 다시 배달해주게 됩니다. 정성군은 각 가정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거점 세탁소를 설치하고 인력은 강원랜드 희망재단의 지원을 받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